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성과 소양, 용기 편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필기도구를 준비해서 노트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100%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실제의 나와 내가 꿈꾸는 나와의 괴리가 클 때 종종 어떠한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이상적인 나의 모습, 완성된 인격체, 완성된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나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 용기, 나 스스로에게 진실하기, 이러한 그 모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나 자기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그렇게 또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용기의 하위 요소는 진실성이나 정직함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용기 있는 나 자신이 되기가 어렵고 또 나 자신을 바로 알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기란 무엇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용기는 한자로 날랠 용, 기운, 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용기란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 영어로는 courage 또는 bravery라고 불러지고 있죠.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위험이 마음속 생각을 통해 정해졌을 때의 숙연함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를 갖고 행동했을 때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용기 있는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용기 있어 보인다. 용기의 이러한 굳센 기운, 기계라고도 하죠. 용기는 굳센 기운, 또 굳센 기질, 무모함과는 분명히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용기란 무모하지 않으며 어떠한 기질처럼 인간의 육체에 기반한 본질적인 것과는 확실한 차별점을 두고 있죠. 용기를 통해야만 옳은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용기란 강해 보이는 것과는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는 신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리를 분간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는 사람을 용기 있다고 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란 소담함과 어떠한 기계를 가진 씩씩한 굳센 기운을 가진 이러한 감정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계속 나아가는 것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한 학생의 이야기였었는데요. 이 학생의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 학생은 반장을 맡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와서 울면서 다른 학급 친구로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는 있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물으니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해왔었다고 공통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괴롭힘을 당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면 이후에 고자질했다고 보복당할까봐 등등의 이유로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죠. 반장은 학급의 책임감을 느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한 끝에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담임 교사가 학생들의 일기장을 매일 검사했기 때문에 어, 이 일기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자 하고 친구들하고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 하니 막연한 두려움이 몰려왔겠죠. 반장 역시 그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공연히 나까지도 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더욱더 커져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지푸라기를 잡는 듯한 간절하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러한 사실을 일기장에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좋지 않았죠. 당시 그 담임 교사는 공연이 별일 아닌 거로 생각을 하고 또 이 귀찮은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학급에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면 교사에게도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이 그 일기장에 적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덮고자 했죠. 이렇게 일기장에 이 이야기를 적은 아이들이나 괴롭힌 아이들이나 똑같다는 식의 발언으로 교사는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반장과 이 이야기를 일기에 적었던 이러한 아이들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용기를 낸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위험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자기 자신들의 선택이 옳다는 굳은 신념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등 뻔히 힘들어질 것이 예상되어지면서도 가야만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 일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고 또 후폭풍도 컸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자부심에 있어서는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떳떳할 수 있었다. 라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다고 합니다. 흔히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면 두려움이나 우유부담 없이 과감한 일들을 척척 진행하는 슈퍼맨 같은 사람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진짜 용기란 이토록 미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또 내가 나 자신의 한계와 다가올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리는 마음과 벌벌 떨리는 손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리슨대의 심리학자 신시아 퓨리 등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용기에는 겁없이 부딪히는 용맹함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신체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필요한 행동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거나 혹은 완전히 생소한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거나 하는 다양한 경험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기는 용기 있는 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입니다. 다시 말해 용기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톰 소여의 모험이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우리가 어렸을 때 상당히 읽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와 관련되어 보이는 다양한 덕목들이 있는데요. 예컨대 용기를 내는 과정에서 각종 위협이나 도전, 어려움, 고통에 의해 위축된 적이 있는지,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했을 때 하기로 마음먹은 행동을 끝까지 관철해 내었는지, 자신을 속이거나 숨기지 않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행동을 했는지, 사람들을 모아서 조직하는 등 리더의 역할을 했는지,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도왔는지, 또 모든 그러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자신의 공으로만 돌리지 않았는지, 자신의 용감한 행동으로 인해서 더 나은 미래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지, 그 일을 하며 충만한 마음과 살아있음을 느꼈는지가 용기와 관련된 다양한 그 등장하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감함, 끈기, 진실성, 또 리더십, 친절, 겸손, 희망, 활력, 이러한 단어들이 용기와 관련된 같이 떠오르는 덕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모티베이터 조소환입니다. 먼저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개 이하는 80세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1080 쫙 들어보신 분? 와우, 엄청 많네요. 혹시 이런 광고 카피도 들어보셨나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KT의 전신 KTF 쇼를 하라. 쇼. 이것도 들어보셨나요? 와우. 저는 평생 마케팅을 해왔는데요. 마케팅은 약점보다 강점을 돋보이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더군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와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멀쩡해 보이죠? 근데 오른손이 없답니다. 거기, 예, 의수입니다, 이거는. 놀랬죠? 여러 군데 취업에 실패하고 또 고민고민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야, 이거 굳이 묻지도 않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손 얘기를 할 필요 있을까? 내가 또박또박 걸어 나올 때 여러분들 몰랐잖아요. 아, 이 얘기 하지 말자. 국가용자 증명서 떼내지 말자. 그리고 애경그룹의 면접 통보가 왔을 때 그냥 갑니다. 몰라요. 근데 면접 두 손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데 날카로운 면접관에 의해서 결국 오른손이 의수라는 것을 고백하고 말아요. 면접 중단. 그리고 그 즉석에서 딱방 통보를 받습니다. 살기 싫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인천에서 휘격까지 오는 전철이 쫙 경희대 앞에까지 오는 전철이 들어서는데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억울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상에 시키는 대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래서 안 되겠다. 다시 면접 장소도 저도 모르게 뒤돌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가지고요. 허가를 받으시고 잠시면 됩니다. 잠시면 됩니다 하고 허가를 받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누구나 다 두 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한 손으로 글씨 쓰지요. 저도 얼마 전까지 두 손이 있었지만 그때도 한 손, 지금도 한 손으로 글씨 씁니다. 누가 양손으로 펜 잡고 그 동시에 글씨 씁니까? 비록 저는 한 손밖에 없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책임감도 강하고요. 어차피 허영부영 손도 없는 사람이 살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나쁜 짓 하다 손 다친 사람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 손을 희생한 국가 유공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군대 안 갑니까? 쭉 저 얘기하는 거를 쭉 보던 장영신 회장님께서 용기를 가상하게 보셨던지 갑자기 전공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어도 잘 하시겠네요. 그래서 뭐 조금 그렇지만 그러면 그거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큰일 났어. 나도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거 영어로 하래. 그때 망설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는 거예요. 성환아, 영어로 말해. 말해도 어차피 그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정들을 살펴보니까 진짜 대부분 못 알아듣는 것 같구나. 근데 한 분, 그분을 알아들었는지 가운데 계신 분은요, 얼굴이 어머니와 같이 환해지셨어요. 알았어요. 나 혼자 뽑는 건 아니니까. 그 이튿날 오후 5시 반 우측 집배원이 전부를 갖다 주는데 애경 입사를 축하합니다. 이렇게 쓰였어요. 첨부된 동영상은 조서환 마케팅 그룹의 대표인 조서환 씨의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가장 유명한 정말 감동적인 영상으로 뽑히는 그러한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조서환 그룹의 대표를 역임하고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포럼의 회장이고 전 애경산업 마케팅 상무이고 그의 이력은 상당히 화려한데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의 한쪽 팔은 가짜 팔입니다. 이분의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도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그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강연을 해주신 분인데요. 이 영상은 제가 링크와 함께 이 강의실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 강의가 끝나는 대로 이 영상을 반드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환 회장은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했는데요. 3세대 이동통신 시장의 우뚝 선 KTF 쇼 마케팅 등 20년 넘게 마케터로서 수많은 브랜드를 히트시켜왔죠. 이 브랜드를 성공시키면서 자신이 겪었던 인생과 마케팅 스토리를 정리해서 여러 권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마케터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마음을 다독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또 모두 동기부여를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성공의 문 앞으로 함께 데리고 가는 탁월한 모티베이터로서도 굉장한 그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최고의 마케터가 말하는 인생과 마케팅 이야기가 마케팅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우리 모두에게 무한 경쟁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차별화할 강한 필요를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서환 씨는 이 용기라는 것을 살아있는 그러한 그 마케팅의 전설이자 긍정의 힘으로 역경을 헤쳐온 조서환이 전하는 이러한 그 용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 책에 담고 있습니다. 20대 때 그는 불의의 사고로 오른손을 잃게 되죠. 그리고 또 직업도 잃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가지 용기는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그 일념과 신념으로 직장을 구하게 되고 주경야독하면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해서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의 마케터라는 그러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는 그 조서환 씨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기 위한
진정한 용기, 자기 자신에 대해 진실하기, 자기 진실성만이 정말로 이러한 자기가 원하는 길을,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는 책에 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와 또는 부족함,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히고자 하는 용기,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죠. 이마에 조그만 흠집도 나지 않았는데도 지레 아프다고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고 해내려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그는 용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과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탁월한 전략이나 어떠한 계획보다 포기하지 않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기 위한 나 자신에게 진실하기, 자기 진실성만이 이러한 것을 계획을 이루고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는 그러한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성을 가져야겠죠. 다시 말해 용기의 하위 요소를 진실성, 정직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실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고 있는 바나 자기의 욕구, 자기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거나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용기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거꾸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용기의 하위 요소는 진실성, 정직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 셀프라고 불려지는 자기라는 것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의식하는 지각과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때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지각, 다시 말해서 현실의 자기와 자기가 되고 싶거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적인 자기 자신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라는 개념은 현실적인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 두 개가 다 합해져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의 나와 내가 꿈꾸는 나가 차이가 클 때 자기 자신은 부적응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상적인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토대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자기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나 스스로에게 진실된 용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의 자기와 이상의 자기를 한번 적어볼까요? 현실의 자기는 키가 작다, 감정적이다, 자신감이 부족하다, 의지가 약하다, 공부를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자기는 키가 조금 더 크고 싶다거나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부분에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거나 자신감이 부족해서 자신감이 조금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거나 의지가 약해서 나는 좀 의지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또 공부를 못하는 현실의 나를 벗어나서 공부를 좀 잘하고 싶다. 이렇게 현실의 자기와 이상의 자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주어진 활동 자료에 나는 누구인가를 분석해 보는 현실 자기와 이상 자기에 대해서 제시된 종이에 활동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자료는 다른 파일로 만들어져서 학습 자료실에 이미 올려놓았고
컴퓨터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동 1 나는 누구인가를 컴퓨터로 작업해서 파일로 제출을 해 주셔도 좋고요. 나는 요것을 출력물로 받고 싶다라는 학생은 학과 사무실에 제가 출력물을 맡겨 놓을 테니 출력물을 가지고 가서 활동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활동한 자료들은 비닐백에 넣어서 제출 날짜에 한꺼번에 활동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